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 즉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온몸을 바닥에 대는 오체 투지를 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채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별법 공포로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의 진실규명만이 유가족들을 위하는 일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규명 없는 피해자 지원책이 아니라 진상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부에 아낌없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주택과 교통 현안,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재협상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 여사 문제 등 정작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총선 출사표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당 비대위 회의와 영입인재 환영식을 주재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엔 당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생 현안 말고 당정 갈등의 뇌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공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감한 현안마다 말을 아낀 윤 원내대표는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묻자 평소 당정협의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과 미리 교감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 모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견해차가 여전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인 총선 공천 역시 당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공천 신청 접수 첫날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 국정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선 용산 참모 출신과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천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공천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천이라고 만드는 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엿새 만에 다시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재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말 못할 밀실회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을 핑계로 무려 2시간 40분 가까운 회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두고 대화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은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 뒤 응급 입원됐던 중학생은 병원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10대 A군이 사는 서울 대치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확보했습니다. 배 의원 습격과 관련해 배후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A군의 행적을 살피고 SNS 등 인터넷 활동 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병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행범 체포 다음 날 경찰과 의료진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된 중학생 A군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돼 추가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병원 측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찰은 입원 상태에서도 조사가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가족이 배 의원에게 사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A군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주친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경찰 설명이 발단이었는데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원실 누구도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됐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대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이 연초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 보호 강화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각 정당 간 TF를 꾸려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연이어 터진 정치인 피습 사건에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주요 정치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각 정당 사이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범죄 우려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인력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협박글 집중 모니터링도 우선 대책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대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은 여야 후보만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 수백 수천 명 규모에 달해 일단 경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각 후보 입장에선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기본 경호 원칙은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권자와 뛰어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상호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집중 경우가 또 다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력의 한계는 일반 민생 치안을 결국은 정치 신변 보호로 돌리게 되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 피습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서로를 적대시하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겼다는 고발과 관련해 첫 고발인 조사가 어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앞서 고발인 측은 방심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색출 수사와 비교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청부민원과 셀프심의라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공정성 심의라는 탈을 쓴 정치 심의를 남발하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팀장급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노조가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팀장급 자리 27개 가운데 3분의 1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대해 의견서를 낸 팀장 11명 가운데 7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면서 보복 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부터 전수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9명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이 고깃집에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막연하지만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합니다. 노동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 개설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영계는 여전히 제휴의 추진과 함께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나서 영세 기업의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법의 그 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우려나 불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 사례를 봐도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 의무를 실천해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고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현재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째는 2,960만 원, 둘째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 출산 장려금을 포함하면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한때 1,000명 가까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려 둔 출산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금품 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까지 포착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A씨는 딸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얼굴과 팔, 옆구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A씨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남성 2명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5천만 원 넘게 갈취했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혼,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가해자들이 딸과 딸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범행이 다시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조만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걔네들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대요. 걔네들이 택시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도로 잡아간 상황. 경찰은 폭행과 갈취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판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카카오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떼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투자금을 가로챈 인물은 카카오 직원인 척 명함을 만들고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며 그 전에 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진천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져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도로에 투명한 알갱이가 뒤덮였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알갱이를 퍼내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며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용차 뒷바퀴가 어그러질 정도로 후면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근에 넘어진 화물차에서는 곡물이 잔뜩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선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6명은 경상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다가구 주택 창문 사이로 비집고 나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온통 그을린 내부에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난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삼겹살을 조리하다가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안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푸틴 대통령이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올해 71살인 푸틴은 지지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한데요. 선거에 이기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오는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푸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Кто за? Кто против? Кто воздержался? Принято единогласно.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권자 31만 5천 명의 지지 서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전국 40개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 31만 5천 명 이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장일치로 등록이 확정된 뒤 푸틴 대통령 선거본부에 인증서가 교부됐습니다.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олучить, а затем переда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러시아 선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가 33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이미 후보를 확정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있어서 당선은 확실하다는 게 대체적 예측입니다.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둔 푸틴 대통령은 총리를 맡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빼고 4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면 오는 2030년까지 권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갈란트 장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지대에서 예비군 장병을 만나 우리는 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은 하마스를 격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이미 하마스 테러리스트 가운데 4분의 1을 사살했고 다른 4분의 1 정도는 다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이란과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에 그랬듯 우리가 선택한 시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사우디와 16강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훈련장에서 사우디전에 대비한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장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보완하고 있다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장인 만치니 사우디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실점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한국의 강점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조직력으로 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팀의 16강전은 내일 새벽 1시에 열립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하 3.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에 2~3배가량 짙어져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차츰 경북의 공기도 탁해지겠고 광주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공기는 답답하지만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이어질 뿐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2도, 대전 영하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부터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예상대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유족들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 즉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해서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거부권 행사와 지원책이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초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언제까지 투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쌍특검법과 함께 쟁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어제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사익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를 개혁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 보고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그리고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용환 공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지도부가 결정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방안은 과거 병립형 안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 것과 현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며 연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건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동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모두 합쳐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커피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후 홈런존으로 타구를 넘긴 선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후원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뒷돈을 받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장 전 단장이 현재 LG 트윈스 포수인 박동원 선수와 연장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금품 요구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단 측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 전 단장뿐 아니라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983년 산미 슈퍼스타즈 고 김진영 감독이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해 구속된 적이 있지만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국 감독과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로 이웃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도로를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 뒤를 쫓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남성은 위층에 사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건물 계단과 가까운 쪽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살살 닫아라, 조용히 다녀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스쳐가면서 좀 쿵쿵거리지 마라, 시끄럽다. 그렇게 서로 스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전직 프로게이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미 신체 등급 4급을 받고도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목사들이 휴전을 촉구하고 나서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지구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숨졌습니다. عمارة عبارة عن 3 طوابق فيها نازحين ما يقارب من 70 ل 80 نفر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دار عبارة عن ركام. 이처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옥류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here today first and foremost to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hostages. The other thing that we really want is for the whole government to resign. That's what most Israelis want. That's what everyone here wants. Our government is a total failure, and we want elections as soon as possible. 이런 가운데 미국 흑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흑인 목사들은 하마스가 옥류하고 있는 인질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교회 연설에 앞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목사들과 신도들은 이스라엘에 치우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해 지지를 접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차별이나 억압을 받고 있는 미국 흑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월에 열리는 러시아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3월 15일부터 17일 치러지는 대선 후보로 푸틴 대통령을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오는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성명을 내고 발리에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의 소장인 존 시해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3,600여 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교량에서 4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8시쯤 체서피크만 다리를 지나던 차량 23대가 연쇄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량 20대가 2차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리 주변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이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AI로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이용해 새로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전문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상위권에 꼽힌 가운데 MZ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영어로 된 법률 계약서를 업로드하자 곧바로 한글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법률 문서 번역기인데 법률 분야에선 챗GPT 등 주요 번역기보다도 정확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법률 문서 특성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변호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정제했고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인력이 이제 전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모든 과정 없이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잠든 시간을 입력하고 커피를 마셨는지, 중간에 깨진 않았는지 등 수면의 질에 대한 문답을 마치자 인공지능이 수면 패턴을 처방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치료 효과가 확인돼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통계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나갈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의사들과의 협응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인공지능 앱을 세무사가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고 회계사나 공인중개사가 개발한 앱도 출시됐습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인공지능으로 언젠가는 대체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확대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문 분야의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성내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인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에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20대 여성 주민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삼겹살을 조리하다가 거주자가 잠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만 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도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엘니뇨로 인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연휴가 많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산림당국도 산불 원인별 맞춤형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2일 무려 전국 3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동시다발 산불입니다. 다음 날 그중 5곳의 산불이 커지더니 모두 대형 산불로 변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기후변화로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찾아오고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수량은 충분하지만 2월에서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바싹 마르고 작은 불씨로도 불이 붙기 쉬워집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상승하면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휴가 잦아 등산객이 늘고 총선으로 인해 산불 감시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대응으로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들어갑니다.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농가를 찾아가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감시 시스템을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 발생 초기에 감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학적인 산불 감시와 진화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까지 3개월 보름간 이어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편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장편영화인 공정하지 못한 자 더 무비, 빛과 그림자를 어제 IPTV와 OTT에서 무료로 개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광주와 경북의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2도, 강릉 영하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